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힘들지? 힘들어도 열심히 끝까지 참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음,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계지리 기본 개념 요거랑 1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 내용들 그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시에서는 우리 기후 공부하다가 뒷부분에 아직 하지 않았던 거 그거 이제 마저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하고 교과서 준비한 다음에 같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지리 기본 개념 지구 좌표 체계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에 보면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놨느냐면 지구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사람이든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요 지점에 대해서 서로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좌표 체계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측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도와 경도로 표현됩니다. 선생님이 쓰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위도와 경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게 가로줄이고 어떤 게 세로줄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눈치 있는 학생들은 알 수 있겠죠. 뭐가 가로줄이고 뭐가 세로줄인지. 그래서 위도가 지구상을 나누는 이 가로줄을 나타내는 거고 경도가 세로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건 위도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북극점에서 땅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 남극점으로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이 하나 그려지겠죠.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북극에서 쭉 내려가면 북극을 땅을 파고 들어가면 남극점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축이 하나 생기는데 이 축에서 직각이 되게 이렇게 테두리를 그읍니다. 테두리를 그어보는 거야. 테두리를. 이때 테두리를 그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테두리가 있겠죠. 어딜까? 이 한가운데겠죠. 한가운데가 가장 크게 나타나겠지. 그거를 거기를 가장 기준으로 위도 0도라고 합니다. 이 위도 0도 가장 큰 테두리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90개, 아래쪽으로 90개를 나누어 놓은 선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북을 잇는 지축에 여기 지축에 직각이 되는 가장 둘레가 긴 선을 적도라고 하고 이거 적도라고 하죠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은 적도를 0도로 하여 위도 0도로 하여 남북으로 극을 향해 각각 90도로 구분하여 남북 위치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도 0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위도 30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극방향으로 30만큼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위도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북극에 가까운 건가요? 남극에 가까운 건가요? 북극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북극에 가까운 거 남극에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위도가 크면 클수록 적도에 가까운 건지 극지방에 가까운 건지 위도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극지방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우리 이제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 그것도 했었잖아.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도가 크니까 고위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 70, 90, 80, 70 이렇게 되지. 한 요동 되는 고위도. 60에서 30 가운데쯤 있으니까 중위도. 30에서 0까지 여기는 저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위도 지방일수록
적도에 가까운 거고요. 고위도 지방일수록 북극에 가까운 것. 이렇게 생성하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선입니다. 경선. 경선을 이렇게 썼죠. 경도 이렇게 되는 거. 자, 북극에서 남극점으로 지표면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한 줄로 똑바로 걸어가면 어떤 일정한 선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극점이 있고 여기 남극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똑바로 쭉 직진해서 계속 걸어가면 남극점에 도착하겠죠. 이때 선이 하나 그어지죠. 요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경선. 그런데 지구는 구 형태죠. 둥근 구 형태죠. 그래서 이 경선은 1도 간격으로 그러면 총 몇 개가 그려집니까? 360개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경선의 크기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지구는 구 형태입니다. 어, 혹시 지구 평평설을 믿거나 그러면은 스님 얘기가 와닿진 않을 텐데 수능 문제 풀거나 그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위해서는 지구 평평선을 좀 잠깐 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세로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수박의 검은줄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위선은 이렇게 가장 큰 선이 있었는데 경선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만들어야 돼. 이때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지나가는 요 경선을 음, 여기 보면 인위적인 기준선으로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에 있는 거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경선을 경도 영도로 하고 얘를 여기를 지나가는 걸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180 이쪽 방향으로 180 이렇게 해갖고 총 360 그래서 동서로 180 등분하여 동서 간의 좌표 위치를 삼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도는 동경 132도에 있습니다. 동경 132. 그 얘기는 뭐야?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132도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독도 얘기 나왔으면 잠깐 해볼까? 우리 세계지리지만 독도. 동경 132, 북위 37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이스트 안 보이네요. 아니 좀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영국인가 영국. 그러면 이렇게 동경 132도라는 동경 132 이렇게가 동경 132라는 세로줄이 있고 이렇게 북위 37이라는 가로줄이 있죠. 요 지점이 만나죠. 독도는 요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좌표 체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도와 경도, 가로줄과 세로줄, 고위도와 저위도 이런 개념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요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그 지금 교과서 22페이지를 먼저 할 거야. 권역 구분 먼저. 왜 이런 걸 먼저 하냐면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좀 낫거든. 그래서 세계화, 지방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권역 구분 이런 게 좀 낫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쉽습니다.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온라인 강의 때 해버리는 게 나을 듯해서 선생님이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이쪽, 교과서는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개의 지역분요. 권역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권역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뭐 지표상의 공간 범위, 뭐 그다음에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권역은 세 개를 나누는 큰 공간적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범위나 공간적 단위나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때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온대, 기후, 지역. 그러니까 온대를 온난하다는 기후 기준을 가지고 공간을 나누는 거야. 온대, 기후, 지역.
또는 이런 거. 이슬람 문화 지역 막 이렇게 지역자를 붙이는 거야. 근데 이 권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되는 거. 권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슬람 문화 지역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의미 차이를 많이 안 둬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권역을 나누는 주요 지표는 예를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자연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역사적 요소로 나누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자연적 지표, 뭐 위치, 지형, 뭐 산맥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어? 뭐 그러면 그 온대림, 난대림, 냉대림, 뭐 바다냐 육지냐 뭐 이런 것들. 일단 문화적으로 의식주, 언어, 종교, 그래서 뭐 한자 문화권 뭐 이런 것들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불교 문화권, 종교 이런 거. 그다음에 젓가락 사는 문화권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뭐냐 핵심지와 배후지로 나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의 판매 권역 뭐 이런 거. 어? 예를 들어서 뭐 상권 이런 개념들. 어? 세계적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상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권역. 그다음 역사적 요소는 시간에 따른 변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 예를 들어서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로마의 세력 범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면은 역사적 요소로 지역을 나눈 거겠죠. 이렇게 그냥 나눈 게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권역의 특성은 뭐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같은 권역 안에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점이지대가 나타나면 교과서에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점이지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좀 넣어놨는데 점이지대는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심부의 핵심 지역과 특성이 점차 약해지는 외곽의 주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이지대는 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좀 쉬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논밭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 위에 보면 이렇게 딱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논밭이 있어. 그럼 여기는 건물이 있어. 도시는 여러분 학교 등굣길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도시죠. 논밭 없죠. 그런데 농촌과 도시를 어떤 선을 딱 놓고 여기까지는 논밭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건물이 나오고 딱 선으로 하나 그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농촌과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논, 밭, 막 이런 게 나타나. 뭐 밭, 막 풀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막 나무가 있고 풀이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에는 건물만 있겠죠. 건물이 막 있습니다. 막 계속 건물이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쯤에 밭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 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밭이 좀 많이 나타나다가 여기 건물이 나타나다 이렇게 이때 보면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건물도 나타나고 논밭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적인 요소와 농촌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죠. 요런 데를 점이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특성이 두 지역의 지구 이거 좀 깨끗해 볼까? 이렇게 나누고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이런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요런 게 점이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세계 권역 부분 이게 뭐지 탐구 활동 그 내용이야. 탐구 활동 내용. 그래서 보면 다양한 권역 구분이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권역을 구분한다. 기준에 따라 나누면
대륙 중심이냐, 인문적 요소 중심이냐 나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대륙 중심의 세 개를 나눈 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표적으로 인문적 요소, 특히 문화적으로 나누어진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여기 대륙 중심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그러니까 넓은 지역의 전체적인 지리 정보 파악이 유용합니다. 특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대륙으로. 그래갖고 여기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여기 보면 아시아와 북부, 여기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유럽하고 그 서부,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렇게 기후 구분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 대륙 중심으로 나누는 장점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적 요소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지리적인 구분과도 거의 일치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단점은 대륙은 다르지만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묶어서 방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오세아니아 문화권인가, 여기 라틴 그 아메리카 문화권은 되게 유사한 거죠. 백인 문화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내용들. 반면에 이제 문화를 따라서 이제 지역을 구분하면 대륙에 중점을 두면서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문화적 특색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문화적 특색이 나타나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건조 문화권, 뭐 베르베르 문화권, 이거 아직 우리 다 안 배운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는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지리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이게 더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해서 지역을 구분한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공식적인 통계는 대륙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기후와 지형 등 자연적 요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확대 좀 해볼게. 확대를 해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라 써 있죠. 얘는 문화적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지리적 구분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구분법은 거기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가 되는 리오 그랜데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거 멕시코 국경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앵글로, 글씨 잘못 썼네요. 다른 색깔로.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북서부 유럽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그걸 쓰잖아요. 영어를 이제 대표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뭐냐면 어디서 이렇게 문화가 오냐면 남부 유럽에서 옵니다. 남부 유럽.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스페인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스페인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죠. 요게 이제 문화적 구분법입니다. 그때 기준은 리오그랜데 강.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구분법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구분법 차이가 있는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기 보면 파나마 운하, 여기 좀 확대되어 있네요. 파나마 가장 그 좁은 데야.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딱 자른 다음에 여기를 위주로 위쪽은 북아메리카, 남쪽은 남아메리카 이렇게 하는 거야. 북쪽에 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으니까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구분법과 지리적 구분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는 리오그랭다강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파나마 운하 또는 파나마 국경, 여기를 여기 그러니까 요 동네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그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서 2단원 지도 단원입니다. 지도 단원. 오늘 그 수업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벌써 20분 흘렀네요. 아, 니네 힘들 거 아는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할게. 선생님이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지도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도를 봤을 때 지도의 이름을 연결해야 돼. 아, 이게 딱 나왔어? 얘는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야. 요런 모양의 지도가 나왔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야. 요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도와 이름을 연결을 잘해야 돼. 그게 일단 먼저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도의 특징이 뭔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기도 해.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흑백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고 교과서에는 다 칼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칼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는 다 흑백이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입니다. 점토판에다 만들었겠죠.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의 특징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우리 세계지를 배우니까 세계 지도 하는 겁니다. 바빌론과 그 주변 지대의 미지의 세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 모양의 세계와 두 개의 동심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표현했다. 원반 모양의 세계와 두 개의 동심으로 둘러싸인 여기가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바다가 됩니다. 바다. 그 다음에 고대 오리엔트에서 사용했던 문자를 적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은 미지의 세계를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원 안쪽 여기 이렇게 표시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여기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자, 이게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1500년 로마 시대에 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르네상스 15세기에 복원된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투영법이란 걸 사용했습니다. 투영법. 투영법이라는 게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에 없죠. 요거는 필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영법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야. 투영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햇볕을 비추고 이 햇볕을 이렇게 지구로 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를 이렇게 원뿔에 비치면 원뿔에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림자를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야. 겉에서 이렇게 막 따라 그렸어. 그렇게 해서 그리는 게 투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영한다. 투과시켜서 비치는 거. 그림자를 나타내요. 그림자로 그리는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교적 되게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습니다. 축구 공같이 공으로 인식했다. 구로 인식했다. 평면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구체로 인식한 거야. 그 다음에 경성과 위성망이 있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죠. 그래서 이를 평판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 지도입니다. 그래서 근대 지도 발달의 바탕이 된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럽이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요. 여기 아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요. 여기 페르시아만, 홍해, 걸프만이라고 얘기죠. 요런 데도 다 나타나요. 지중해도 나타나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지도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세의 티오 지도. 자, 이전 지도에 비해서 확실히 중세의 티오 지도 보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왜 TO 지도냐면 T와 T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O 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도는 좀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 제작됐습니다. 지도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긴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지도의 위쪽에 아시아죠. 그런데 아시아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실제는 아시아가 어디 있나요? 동쪽에 있죠.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둬요. 이런 지도가 나오면 이렇게 특별하게 방향이 좀 달라져 있는 지도를 보면 어, 지도의 위가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지도에 아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아시아는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북극이고 아시아가 동쪽 이렇게 되는 거야. 지도의 위쪽이 동쪽, 북쪽은 여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라다이스. 그래서 지도 위쪽이 동쪽이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이상향의 그 공간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이다. 실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도의 중앙에 있는 걸로 보아하니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지도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얘는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슬람인들의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했다. 지도의 중심에 메카가 있습니다. 메카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카.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요게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 얘기는 아라비아 반도가 위로 솟구쳐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반도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음, 잠깐만 다른 좀 비교적 정확한 거를 좀 살펴보면 좀 어, 요거 요거 아니다. 아이, 차라리 위에 갈까? 이 지도가 더 정확한 것 같아. 아라비안도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잖아. 여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유럽이 요 위에 있고. 그런데 알 이드리시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여기가 남이야, 남. 이쪽이 북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 중심에 여기에 메카가 있다는 얘기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중간에 메카가 있다. 메카가 있으니까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 지도의 특징은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다. 크리스토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모양이 T자, O자다. 그래서 TO 지도, 얘는 알 이드리시 지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좀 바쁘게 넘어가죠?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막 자세하게 더 설명할 건 없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르톨라노 해도입니다. 포르톨라노 해도. 13세기 유럽에서 특징이 보면 항해용 지도입니다. 항해용 지도. 항해, 배를 타고 갈 때 사용했던 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항해용 지도. 그래서 해안의 항구와 도시를 되게 자세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안가에 있는 항구와 도시들을 잘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가 편리하도록 방사선에 직선을 그으려고. 그럼 여기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 보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선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직선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 퍼져나가는 직선이 있죠. 요 직선이 있어 이게 포톨라노 해도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침판의 방향이 알려주는 방사선이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되게 항해할 때 편하게 사용하는 지도입니다. 13세기 예, 그러니까, 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세계 지도 이제 보겠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이루면서 지리적 지식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이때부터 이제 아메리카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돼서 지도 제작 기술이 되게 막 급속하게 발전됐던 시기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는 나침판을 이용해서 항해하기 편리한 메르카토르 도법이 지도 제작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도 이제 메르카토르 지도 이제 보겠습니다. 메르카토르 지도 이제 보면 요건 조금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메르카토르처럼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답니다. 그런가요? 여기 잘 보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직선으로 나와 있죠? 가로줄과 세로줄이 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고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선의 간격, 요 세로줄의 간격을 고정되어 있고 위선의 간격을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뻥뻥뻥 뛰어나 있어. 그 얘기야. 경선을 고정하고 위선을 조정하여,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어느 지점에서든지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긋잖아. 그러면 선을 좀 잘 그어볼까요? 선을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어. 선을 딱 그으면 선을 그었을 때 이 경선하고 만나는 요 선의 각도가 항상 일정해. 그래서 배를 운행할 때 똑같은 각도로 직진해서 쭉 나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용하면 지도에 직선으로 나타나는 항로를 수월하게 항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배를 운전할 때 항해도로서 되게 잘 사용되는 지도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게 장점이겠죠. 여기가 잘 안 써져. 장점이 지도에 직선으로 나타나는 항로를 수월하게 항해가 가능하다. 만약에 단점은 뭐냐면 저위도 지점. 여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지만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린란드가 지금 세계지는 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여기서 만든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인데 대부분이 이 그린란드가 호주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호주가 훨씬 더 큰데 그린란드가 더 크게 나타나죠. 이건 왜냐면 지도를 그릴 때 왜곡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 장점과 단점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욕심에 더 하고 싶지만 지금 40분이 넘어갔거든. 음, 30분이 좀 더 지났어. 너네가 좀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야. 좀 더 하면은 선생님이 목표한 진도를 나갈 수 있기도 한데, 자, 1교시는 요걸로 멈추겠습니다. 2교시에 계속 연달아서 연속해서 진도를 계속 많이 나갈 거니까 어, 오늘 2개를 다 들어야 돼. 2교시 연강이잖아. 꼭 들어주고 그다음에 수업 모두 다 빠짐없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거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